다음에는 이제 그 환자들이 오면은 감별 진단이 중요하겠죠. 이게 허리 아픈 게 뭐 허리 자체에서 온 건지, 허리 신경에서 온 건지, 뼈에서 온지, 관절에서 온 건지, 아니면 엉덩이에서 온 건지, 자골신경통인지 이렇게 감별을 해야 됩니다. 허리가 아픈 거, 레디큘러 페인은 허리, 땡기는 통증이고요. 백페인이 허리가 아픈 거죠. 레디큘러 페인은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가장 흔한 것이 허리, HIVD, 디스크 탈출증이죠. 그 다음에 협착증이죠. 탈출증과 협착증이 레디큘러 페인의 가장 흔한 원인이죠. 그거 외에도 SI 조인트 페인, 천장관절 증후군도 레디큘러 페인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장관절 증후군은 아시다시피 엉덩이 아프고 사타구니 아프고 이런 통증이지 않습니까? 골반이 틀어져가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천장관절 통증도 백페인이 메인이지만 엉덩이 통증이 메인이지만 레디큘러 페인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진을 하면 천장관절 증후군을 수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감별 진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패셋 조인트 신드롬도 레디큘러 페인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체도 아나토믹하게. 그 다음에 척추가 불안정한 라이시스가 있어가지고 인스타빌리티가 있다든지 이래도 올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상근 증후군, 엉덩이 근육이 자골신경을 찝어서 온 통증, 그것도 레디큘러 페인 동반하지 않습니까? 엉덩이도 아프지만은 이상근 외에도 또 많죠. 개물라이 머슬, 뭐 옵티스 인터너스 머슬 등등. 그 엉덩이에 있는 둔부에 다리를 돌리는 근육이 7개가 있죠. 익스터널 로테이트라고 하는데 그런데 병이 있어도 올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햄스트링 증후군, 햄스트링 자체의 병이 있어도 거기 자골신경을 자극줘서 레디큘러 페인이 동반을 합니다. 이런 감별 진단을 못하면 엉뚱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지컬도 중요하고 MR도 필요하면 찍어야 되고 진찰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너브 블락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엉덩이 아픈 중에서 크루니알 너브라고 뭐 그런 병도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루티알 너브 조그만 이상, 그다음에 그레이트로칸더 신드롬, 대퇴 전자 증후군도 레디큘러 페인을 동반을 합니다. 감별 진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진단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된다. 디스크 자체가 원인인지 협착이 원인인지 조인트가 원인인지 레디큘러 페인인지 백페인인지 감별을 해서 진단을 환자에 맞는 환자 개개인에 따른 진단을 해야 될, 진단과 치료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HMP, HIVD라고 하죠. Herniated intervertebral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죠.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신경을 누르는 거 HIVD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디스크 탈출증 하는 게 이 병입니다.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 그래요. 저 엉덩이가, 다리가 땡겨요. 근데 이게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근육통이, 어제 삐끗해서 근육통이 왔다. 뭐, 무거운 거 들고 와서 근육통이 왔는데, 이 근육통만 치료해달라고 옵니다. 진짜 근육통인지, 근육 자체가 병인지, 아니면 디스크 때문에 온 근육통인지, 근육통 자체가, 마이오패시알 페인 자체가 디스크 오리진이 되게 많거든요. 머슬 자체의 오리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드물어요. 오히려 디스크성, 다른 원인에 대한 근육통도 많거든요. 만약에 HIVD, 가장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HIVD,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잖아요. HMP라고 말하죠. Herniated nucleus pulpos라고 말하는데,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 히스토리 테이킹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요. 두 번째, 일어나서 구부리가 세수할 때 아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구부리가 세수할 때 불편해요. 그 다음에 기침하거나 배에 힘을 주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땡겨요.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있으면 더 아파요. 앉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바로 안 펴져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심하면 감각이 떨어지고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디스크라고 해서 머신을 합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면 더 아플까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환자 키를 재보면은 아침에, 오후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면 1.5에서 2cm가 더 큽니다. 아침에는 디스크에 물이 차거든요. 디스크가 빵빵해집니다. 디스크가 빵빵해지면 디스크가 키가 1-2cm 크면서 디스크 압력이 증가돼요. 그래서 아침에 허리가 더 아픈 거예요. 구부리가 세수하면 디스크 압력이 더 증가됩니다. 배에 힘을 주면 디스크 압력이 증가돼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서 있는 것보다 디스크 압력이 더 증가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디스크 압력이 증가된 조건에서 더 아프다. 그러면 디스크성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치료해야 됩니다. 근육 치료가 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임상 증상으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정확하지 않으면 이제 MR 찍으면 되겠죠. 환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세 여자분입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땡겼다고 그래서 양쪽 다 아팠습니다. 2개월 전에 물건 등으로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서 서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2분 이상 불가능했고요. 엎드려서 식사를 엎드려서 했습니다. 나중에 MR 보면은 왜 환자가 밥을 엎드려서 먹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잠을 잤습니다. 너무 아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테스트, SLR 테스트라는 다리를 들어 올리면 다리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너무 아파서 10도 이하에 되었습니다. 통증 점수는 10점 만점 10점이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 거죠. 수술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환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거 20년 전에 제가 보는 환자인데요. 디스크가 이렇게 커져 있죠. 5번, 1번에. 디스크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죠. 이렇게. 디스크가 완전히 5번 L5, S1에 튀어나와서 여기 신경인데요. S1 신경인데 썬더브루트가 보이지가 않아요. 눌러가지고. 중앙에도 누르고 환자가 엎드리면 디스크 압력이 이렇게 증가돼요. 이게 등이고 배니까요. 엎드리면은 디스크 압력이 조금 신경 적게 눌러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밥 먹으면 좀 덜 아픈 거예요. 아픈 쪽 위로 하면 좀 덜 아프고. 디스크가 이렇게 누를 때는 엎드리면 좀 덜 아파요. 일시적으로. 환자 그래서 저도 수술하라고 그랬죠. 이 정도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환자는 죽어도 수술 안 하겠답니다.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브 블락하고 트랜스퍼나 에피드랄 스테로이드 인젝션하고 컨체스트 에피드랄 블록까지 했습니다. 뭐 아주 옛날이니까요. 일주일 입원하고 통증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리가 좀 더 올라가고 허리 조금 구부릴 수 있는 거죠. 계단 오르고 이제 앉아서 식사가 겨우 앉아서 했습니다. 이제 누워서 안 하고 이제 12번째 너브 블락을 한 번 더 하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 후 외래에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거의 정상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미용사였는데요. 매일 하루 종일 미용 허리 수그려가지고 일하니까 이렇게 디스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진통제를 완전히 끊었는데요.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통증만 잡아놓으면 저절로 낫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원래 전 사진이고요. 2년 후에 디스크가 싹 들어갔죠. 이렇게 디스크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5년도 논문에 발표했던 건데 2000년도 초에 치료했던 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저절로 낫기 때문에 통증만 잡아주면 됩니다. 일단. 통증 못 잡으니까 수술하고. 수술했으면 이거보다 더 나쁩니다. 여우가. 뼈를 자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뼈를 자르고 들어가잖아요. 수술은. 그럼 나중에 전방전이도 오고요. 척추 불안정도 생기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비수술로 낫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대식소프에서 파고사이티스 메커니즘이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크는 흡수가 됩니다. 특히 아까 환자같이 터지는 디스크는 빨리 흡수가 되죠. 예전에는 디스크가 터지면은 많이 아프거든요. 터지면은 많이 아파요. 그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수술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환자가. 너무 아프니까. 주사를 맞아봤자 며칠 안 가니까요. 결국은 수술해달라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해달라고 결국은 수술 받아요. 바꿔놔도 재발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수술로 이렇게 낫는 게 좋고, 터진 디스크는 오히려 요새는 최근에는 수술 안 하고 거의 다 낫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흡수가 빨리 되니까요. 터지지 않고 빵빵하게 튀어나온 거, 그게 더 치료가 어렵거든요. 터진 디스크는 오히려 빨리 낫는다. 수술 안 하고도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맞습니다. 중요한 건 디스크 내 압력 증가입니다. 이게 환자한테 디스크 압력이 증가하지 않게 자세를 취하라고 그래야 됩니다. 서 있을 때를 100으로 본다면, 압력이 100으로 본다면, 가정을 한다면 서 있을 때, 누워있을 때는 25입니다. 앉아있으면 140이고요. 좀 더 증가되죠. 앉는 게 서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디스크 압력이 더 증가되고 디스크가 더 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앉는 것도 구부리면 더 나쁘고요. 서 있는 것보다 수그리면 더 나쁩니다. 근데 누워있으면 문제가 뭐니까 계속 누워있으면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걸으라 그러죠, 우리가. 예전에는 디스크 환자들은 뭐 몇 년, 수십 년 전에는 한 뭐 1주, 2주 눕히라 그랬어요. 아프니까. 최근에는 움직이라 그러죠. 이틀 정도 못 눕게 합니다. 빨리 움직이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지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자세를 배에 힘이 들어간 운동을 하지 말고 디스크 압력이 증가되지 않는 자세. 앉는 것보다 서는 게 낫고 이렇게 그죠? 걷는 거 하고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디스크 환자들을 보면 이제 운동을 합니다. 아프면 이제 환자가 귀가 얇으니까 TV 보고 따라 하기도 하고 뭐 다리 드는 운동, 요가하고 뭐 이런 걸 막 합니다.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하잖아요. 그죠? 버터플라이 수영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디스크 압력이 이렇게 증가돼요. 서 있을 때 100으로 치면 200입니다. 200. 디스크가 더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 자연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 이런 운동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가도 안 됩니다. 뭐 누워서 다리 드는 거는 허리에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합니다. 누워서 다리 들어도 압력이 150까지 증가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는 서 있고 앉는 시간 줄이고 앉을 때도 실제로 커브를 만지가 않고 가능하면 걷는 것만 하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치유가 되고요. 급성 디스크는 요가해도 안 됩니다. 요가하면 디스크가 자연 치유가 안 되거든요. 빨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운동하면서 요가를 오히려 합니다. 또 철봉하고요. 푸시업 하고요. 그러면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죠. 저절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그 환자처럼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자연 치유가 안 돼요.
그럼 수술은 어떤 얘기죠? 수술이 다 나을 것 같습니까? 허리나 뭐 이렇게 허리 말고 고관절이나 무릎, 발 이런 데 수술하면 보통 90에서 95% 성공률이 나와요. 그런데 척추는 그렇지 않습니다. 10에서 40은 항상 실패를 합니다. 내가 항상 10에서 40%에 들 수가 있어요. 척수 수술은. 또 혹시 이제 융합수술 하잖아요. 쇠를 박잖아요. 심한 사람은. 쇠 박으면 30에서 40% 실패를 하거든요. 성공률이 그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마지막에 못 고를 때 하라는 소리죠. 수레도 다 재발하니까요. 술 하나, 비술 하나 재발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레가 잘못되면 원래대로 빼기 안 되고요. 잘라내는 거예요. 망가뜨려가 통증을 잡는 거예요, 수술이. 뼈를 잘라내잖아요, 일단. 잘라내면은 뼈가 흔들흔들하면 또 빠질 수 있고요. 부안전이 오고요. 전방전이 오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술은 못 그러면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난치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그죠? 미국하고 영국과 같은 민족이죠? 영국에서 건너가 미국 사람이 된 거니까. 수술률이 영국에 비해서 미국이 5배가 많습니다. 뭐, 선진국일수록 좀 적은 편이죠.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시죠?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커버를 해줘요. 수술을 커버를 해준다고. 보험을 따박따박 잘 준다고요. 수술하면은. 그리고 미국에는 의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영국에 비해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가, 척추하는 의사가. 그게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교과서에. 미국도 서부, 동부가 다릅니다. 서부가 보험 커버리지가 좋아가 서부가 수술이 더 많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한국이 허리 수술할 확률이. 여기 이제, 일본의 3배, 미국의 1.5배입니다. 한국은 더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가나면 수술은 좀 더 해보고 안 되면 수술 봐도 늦지가 않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자르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언제 수술하나요? 그죠? 마비오면 해야죠. 마비 잘못하면 영원한 마비가 되니까 빨리 힘이 빠지고 마비오면 적응이 됩니다. 두 번째, 성기능 장애. 심하게 누르면 대소변 장애가 오잖아요. 성기능이 장애가 오잖아요. 그때는 빨리 응급수술을 해야 됩니다. 배뇨 장애. 그죠? 그러니까 치료를 한데도 계속 통증이 안 잡혀요. 보통 3개월 이상 치료한데도 안 잡힌다. 3개월 이상 비술. 치료를 하긴 해요, 환자가. 엉뚱한 치료를 한 거죠. 이상한 데가 말도 안 되는 치료하고. 그래 3개월 보낸 그건 빼고요. 적극적인 치료를, 비수술 치료 3개월 한데도 계속 아프다. 그럼 그때 수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술해도 다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하나, 비수술 하나, 재발료는 똑같습니다. 비수술가 나으면 나중에 몸을 망가뜨리진 않아요. 예, 가능한 비수술로 어프로치 하라는 소리입니다.